송원재 TV 시작합니다. 유동규, 대장동 비리 핵심인 유동규가 감옥에서 나온 이후에 각종 여러 언론이 경쟁이 붙었습니다. 여러 언론에 새로운 사실들을 계속 폭로를 하면서 모든 관심이 유동규의 입에 쏠리고 있습니다. SBS에서 보도한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새로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유동규가 1년 전에 압수수색을 당할 당시에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졌다. 그때 누구와 통화를 했느냐? 정진상과 통화를 했다.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한 사람이 정진상이었고, 또 정진상이 이 정치자금으로 불똥이 튀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었다. 거기에 이어서 충격적인 진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날에 김용이 전화를 해와서 병원에 입원하라고 종용을 했다. 기억하시면 그 당시에 이 유동규가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입원을 하고 난 다음에 오전에 입원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검찰에 출두를 합니다. 입원은 일단 했다가 검찰에 출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김용이 그 당시에 한 말이, 유동규에게 한 말이, 정진상이가 당시 사건 수사를 지휘하던 A 검사장과 이야기가 다 됐고 입원하면 체포하지 않기로 했으니 병원으로 가라.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유동규는 검찰에 자신이 모두 이야기를 했다. 정진상이 자신의 문제로 A 검사장과 술을 마시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이 진술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두 유동규의 입을 통해서 나온 것들입니다. A 검사장은 누구냐? 서울중앙지검의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이정수로 지목이 되자 이정수가 오늘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유동규와 정진상, 김용과 과거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일면식도 없고 연락한 사실도 전혀 없다. 병원에 입원하라고 한 사실도 식사나 술자리도 한 사실이 없다. 라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고 이재명도 자신의 지금의 이 검찰 수사가 조작이다라고 하면서 그 근거로 지난 1년 동안 검찰이 수사를 했는데 나온 것이 없었다를 내세웁니다.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했습니다. 왜 대장동 비리에 대해서 1년 동안 수사를 했는데 나오는 게 별로 없느냐? 왜 그런지 이유가 드러났습니다. 모두 짐작은 했습니다. 이정수 검사장 모두 친문 검사들이고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대장동 비리를 수사했던 검사팀 20명입니다. 그 20명이 모두 지지부진한 수사를 했다. 감싸주기 수사를 했을 것이다. 짐작한 부분이 유동규 입을 통해서 오늘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유동규가 이야기한 것은 정진상과 김용이 자신에게 전화를 해서 자신이 압수수색을 당할 그 당시에 휴대전화를 밖으로 버려라. 그리고 정치자금으로 불똥이 튀어서는 안 된다. 그 다음 정진상이 이정수 검사장을 만나서 병원에 입원을 하면 체포하지 않는 쪽으로 다 이야기가 되어 있다. 이정수 검사장과 만나서 술도 마셨다. 이런 이야기를 유동규가 폭로를 했습니다. 이정수는 부인했습니다. 일면식도 없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의 의문이 풀렸고 그날 아침에 유동규가 체포되고 검찰에 출두하는 그날 아침에 유동규는 배가 아프다, 몸이 아프다라고 하면서 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죠. 그때 왜 그랬을까라는 많은 의문들이 남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유동규가 밝혔습니다. 당연히 이정수 검사장 비롯해서 지난 1년 동안 대장동 비리를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의 그 대장동 비리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해졌다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이 수사팀이 모두 바뀐 게 지난 7월입니다.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대장동 비리에 대해서 수사팀이 모두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개월 뒤에 이런 사실들이 모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의문들이 모두 풀렸습니다. 유동규의 말은 계속됩니다. 지금 여러 언론에 경쟁이 붙었습니다. 유동규가 계속 다른 이야기들을 조금씩 합니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죠. 작은 돌만 지금 공개가 된 거다. 아직 큰 돌멩이가 남아있다. 이재명이 쥐은 죄는 이재명이 벌을 받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에 이어서 유동규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내 재산을 검찰이 다 뒤져보니까 3천만 원 뿐이더라. 김용이나 정진상은 월급이 300만 원 뿐인데 여의도로 이사가고 정진상은 빚도 하나 없이 아파트도 얻었다고 한다. 그게 가능한 일이냐? 또
한국일보였죠. 어제 가짜 변호사 이야기도 했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데 가짜 변호사를 보내가지고 내가 검찰 가면 무슨 말 하나 동정이나 살피고 이렇게 했다. 자신이 감시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유동규 폭로는 계속됩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10원 하나 받은 게 없다. 사탕 하나 받은 게 없다. 초밥이 10원은 넘을 거다. 그걸 몰랐단 말이냐. 김용이 받은 8억 4,700만 원을 이재명이 왜 몰랐을까? 10원 한 장 받은 것 없다. 내가 검찰에서 모두 다 이야기하겠다. 또 이런 이야기도 폭로를 했습니다. 유동규가 MBN과 인터뷰에서 이야기한 것도 인상적입니다. 유동규의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내가 좀 미련해 가지고 죄를 모두 안을까 생각도 했는데 그건 오히려 더 다른 속임을 만드는 것 같다. 양파가 아무리 껍질이 많아도 까다 보면 속이 나오지 않겠느냐. 검찰 회유설에 대해서 거듭 나는 회유, 협박 이런 걸 당할 사람이 아니다. 성실하게 재판받고 진실대로 갈 생각이다. 검찰에 이미 많은 것을 불었고 다 불 생각이다. 검찰이 각종 대장동 비리 의혹에 대해서 증거를 다 확보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동규의 폭로가 계속되면서 앞으로 이 부분이 어디까지 확대가 될지 이재명은 초조하기 그지없을 테고 민주당은 집단적인 멘붕에 빠졌습니다. 특히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부분은 이정수가 일단 부인했지만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 대장동 비리를 수사한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그 수사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해졌다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유동규의 입에 따라서 이재명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